모텔 창업 요새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모텔을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무 모텔이나 사시면 반려비를 돼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겉만 번지르하고 문제 없어 보이고 되게 싸다, 3억의 모텔 창업, 4억에 5억의 모텔 창업 가능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에 문제예요. 다음이 모텔 실제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건너 들으신 분들이 모텔 사서 죽을 둥 살둥하고 엄청 고생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그렇긴 해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왜 수익이 나서 운영되는지 별거 아닌 차이가 엄청 많이 갈라요. 왜 어떤 모텔은 사는 순간 짐덩이가 되고 반대로 똑같이 낡아도 제대로 고치면 돈 버는 모텔이 되는지, 겉만 멀쩡한데 사는 순간 피 보는 모텔이 어떤 곳인지 핵심 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야 할 모텔, 절대 사면 안 되는 모텔, 오늘 확실히 구분해 드릴게요. 피팅 따주세요. 안녕하세요, 황금부츠 부동산의 황금부츠입니다. 먼저 절대 사면 안 되는 호텔 4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주차와 동선 구조가 답이 안 나오는 모텔. 오래된 모텔 중에 주차 안 되거나 혹은 구석탱이에 있는 모텔이 있어요. 1970년대 이전 모텔들은 2종 1종에도 영업권이 나왔습니다. 영업권이 나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상업지의 모텔이 아니라 2종 1종의 모텔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한 2, 3층 4층 이렇게 어떻게든 해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게 막상 매수하고 나서 매도할 때쯤에 뭔가 왜 가격이 안 오르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고요? 땅 가치가 없잖아요. 운영은 되는데 땅 가치가 없는 거. 그럼 이런 거는 더 확실하게 후려쳐서 사야 되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테이 수준에 못 바꾸시면 그냥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묘수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미 자리가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더 나쁜 게 뭐냐면, 손님들이 왔을 때 뭔가 반듯한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이게 모텔은 맞는데 오늘은 쓰지만 다음엔 좀 애매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객실 구조가 되게 작아요. MZ분들이 이용객인데 너무 조그매요. 저는 맞지만 저는 1970년대의 사이즈의 표준입니다. 죄송해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공간이나 내용이 작은데 작은 거에서 방을 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물론 이럴 때는 굉장히 약간 좀 묘수가 필요하긴 한데, 저희 이제 당산 신당을 보면 방을 더 넓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2개를 하자니 애매하고 3개는 돼야 간지나고 좀 더 받자, 이런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 대부분의 모텔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저 참고로 80년대생인데 70년대 60년대 모텔이니까 당연히 작죠. 여러분들이 딱 모텔을 받았을 때 싼 모텔이다 그럼 받으면 100%예요 물건이 30년 차 이상이에요. 또 하나 문제, 내부 공사, 인테리어와 안에 공간 플러스 5천에서 7천 추가. 꼭 염두에 두십시오. 저는 인테리어비가 더 나왔죠?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테리어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건축과 가까운 수준의 시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죠. 예상으로 들었던 그 공사비보다 더 나올 때는 거의 확실합니다. 연식이 30년 넘어갈 때예요. 다들 싼 걸 어떻게 좀 고쳐서 쓰겠다,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2년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축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리모델링을 잘못하다가 봉착하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주로 쓰는 인테리어 회사랑 맨날 싸워요. 맨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희도 맨날 싸워요. 왜 비싸냐, 왜 안 비싸냐, 이건 도대체 왜 더 드냐. 근데 들어보면 그래요. 싸게 산 만큼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오래돼서 벽이 이만해요. 진짜로 벽이 이만해요. 뜯어보면 벽이 이만해요. 벽돌 2개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맞춰야지. 바닥은 없어요. 바닥을 또 만들어야 돼요. 보와 보 사이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무너질 것 같으니까 더 보강 공사를 해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성신여대 케이브 모텔 있잖아요. 거기가 62년이 된 모텔입니다. 곧 나올 이태원의 물건 있거든요. 건축 연도가 1958년이에요 싸게 잡은 건 다 보강비를 들여야 한다. 세 번째로, 입지가 나쁜 모텔. 지방 물건 하지 말라고 하다가 이제 서서히 지방을 해도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지방 매수할 때가 됐기 때문에 지방 모텔을 봐야 된다고 하는 편이에요. 옛날엔 대전 이남 내려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대전 이남 내려가야 되고 중요한 대도시 가야 됩니다. 근데 소도시에서도 수익 나고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게 뭐 시행사가 들어왔다느니 소도시에 10번 해보세요. 되나? 소도시에서 수익 나서 수익 내서 매도하고 나온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성향이 뭔지 아세요? 이 집에서 잘 되면 옆에서 바로 내요. 마치 이런 거죠. 충남에 뭐 좋은 모텔 만들었다, 다 좋아요. 1, 2년 안에 옆에 똑같이 나와요. 첫 1년 매출 나오는 거 저도 좋죠. 2년차 때 매출이 최하위를 찍어요. 3년차 때는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3년차 됐을 때 옆에 경쟁자들도 다 사라지고 새로운 신규자들도 들어올 만한 애들은 다 들어와서 그동안 상권에 약간의 개수가 있어요. 그게 완성이 되면 원래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상권에 거기서 안착이 됐고 문제가 없다, 그럼 그때부터 매출이 꾸준하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여러분들의 노후와 미래가 좀 편안하게 갈 수가 있죠. 이런 걸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디벨롭을 해서 효율이 되게 좋아진다, 다 좋죠. 근데 얼마 못 먹어요. 디벨롭을 했는데 전체 땅값이 올라간다, 이게 먹는 거예요. 작은
좋은 소도시에 개발하시는 분들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기본 마인드가 단기적으로 빨리 나올 관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10년 이상 유지하겠다는 분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대부분이 지방에다가 온천탕을 만들었는데 2, 3년 정도 매출 올려놓고 매도하겠다, 다 이런 전략이에요. 저는 오히려 아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셨다면 3년 정도 유지가 됐다면 그 동네 상권을 꽉 잡았다, 왜 팔아요? 유지를 해야죠. 최소한 5년차쯤 됐을 때 고민해보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동네에서 디벨로핑을 했을 때 호경기는 받쳐주는데요, 호경기가 아닌 때에 애매모호하게 물리면 가평에 있는 펜션 마냥 그냥 같이 노후를 함께 가는 그런 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수한 모텔도 보면 매도자분들이 전부 다 60, 70대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같이 늙어갑니다. 거꾸로 질문할게요. 3년 동안 매출이 유지가 된 모텔이 있어요. 소도시에 있습니다. 매수할 사람이 바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딱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미 3년 정도 됐다면 노후화를 고민을 할 거고요. 그 동네에 캐파가 작은 거를 계속 영업을 해서 끌고 갔던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음 년에 유지가 되더라도요, 6년차, 7년차 됐을 때도 옆에 새로운 모텔이 안 생겼다. 그 동네는 정말 빈 곳인데 우린 그걸 어디서 봤을까요? 강릉, 양양, 고성, 가평, 이 네 군데의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숙박에 대한 수요 예약을 해보시면 정말 몇백 개씩 나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데도 지방의 깔끔한 데에 개발이라고 들어가실까요? 여러분,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충남 소도시의 경쟁자가 누군지 아세요? 후쿠오카예요. 일본 온천 지역이 지방 소도시의 경쟁자입니다. 대도시 이외 다른 곳에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말으셔야 돼요. 2, 3년에 개발하고 매도할 수 있는 거 10번 중에 2번, 3번 돼요. 7번이 불리면 투자는 끝난 겁니다. 그렇게 끝난 분들이 지방에 정말 많아요. 싸다고 소도시를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된다고 하시는 분들 연속으로 쓰면 이미 그분들이 저보다 모텔이 많았어야죠. 그죠? 제가 모텔이 많게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서 기인합니다. 저는 중요 도시의 중요 거점에서 수익을 나고 그걸로 해서 대출을 뽑아서 더 물건을 만들었고 각각의 모텔들이 자기 밥값을 하는 구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방이 만들잖아요. 그거 리모델링하고 고치고 매도하는 기간 동안 돈이 묶여버려요. 거기에서 실력이 판가름 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방을 사지 마라가 아니라 이제는 서울이 비싸지고 대전이 비싸져서 지방도 봐야 되는 때가 됐다가 되는 게 지금부터입니다. 지가가 오를 거야, 지가가 오를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긴 아닐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아파트 투자도 꽤 했잖아요. 제일 지겨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역세권. 여러분, 역질문 할게요. 아직도 수도권에 역세권이 아닌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1, 2, 3, 4, 5, 6, 7, 8 호선 말고 신안산선, 동북선 이렇게 한글로 쓴 이름이 있는 데는요, 거기가 개발될 정도면 여러분 환갑돼요. 아니, 개발이 되는 건 돼요. 되는데 이미 거기가 개발이 될 정도의 상황이면 그 집은 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말고 8호선, 9호선 같은데 아름답게 집 있는데 사셔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 걸 사야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해볼게요. 지방에 개발 호재가 있대요. 용인 들어가실 거예요? SK 하이닉스 들어간다고 한 지가 몇 년째인데 문재인 대통령 전부터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대통령이 2번 바뀌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 땅 가지신 분들 이자 내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오른다? 그거는 특정 동네만입니다. 지방은 그렇게까지 안 올라요. 지방 땅 있으신 분들 다 댓글 달아보세요. 나 지방 땅 있어요. 나 지방 산 있어요. 지방 다세대 있어요. 팔리기 기다리고 있어요. 댓글 달아보십시오. 진짜 많아요. 숙박이니까 다를 것 같으세요? 아닐걸요? 제가 장담하는데 결국은 숙박도 땅이라는 것에 무언가를 하는 거라 결국은 비슷하게 갑니다. 하지만 숙박 자산의 본질이 지가 상승이 아니라 운영 현금 흐름도 있죠. 현금 흐름을 염두에 두신다? 괜찮습니다. 근데 지가 상승을 본다? 대도시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개발이 들어가는 게 작은 수준의 개발이 아니라 진짜 큰 개발이어야 됩니다. 뭐 고속도로 뚫리고 이 정도 개발이 아니라 완벽하게 큰 개발이어야 돼요. 왜냐면 이미 개발될 땐 다 개발됐어요. 그래서 이제 KTX 개발이 마지막에 와 있잖아요. GTX 개발은 수도권 안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오픈을 했을 때 객실 매출, 영업이익 구조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미리 그 계획대로가 아닌 그런 상태가 됐다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리모델링 잘해서 손님이 꾸준히 오고 현금 흐름이 흐른다. 이 명제를 보조하기 위한 수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 구조나 운영을 잘한다가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돼요. 미팅 따주세요. 저도 직영도 하고 위탁도 하고 무인도 하는데요, 무인이 제일 속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직영은 하루 매일매일 손이 안 가는 일이 없어요. 오늘은 뭐 등이 깨졌다, 슬리퍼가 없어졌다, CD를 사야 된다, 매일매일 뭔가를 매수해서 쿠팡으로 보내고 있어요. 방세도 내주고 매일 1일 알바도 쓰고 있고 이런 것도 맨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탁은 그에 비하면 그런 큰 고민은 안 하고 있죠. 무인은요, 배당주 같아요. 배당주. 따박따박 돈이 들어와서 심지어 가격도 상하 위에 폭도 없어요.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돈빌공 3기째 하고 있고요. 저희 매수한 수강생이 30명 정도. 영상에 보면은 계속 새로운 수강생 분들께서 매수하고 오픈하고 매수하고 오픈하고가 쌓여 있잖아요. 아마 전국에 저만큼 이렇게 많은 레퍼런스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나오는 경우는 없으실 거잖아요. 저도 이런 걸 보고 되게 많이 배우는데요. 계속 새로운 것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어떠한 특정 구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호텔을 매수할 때는 매출이 다 별로예요. 다 2천 아니면 3천 매출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상권에선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 예를 들어 저희 신촌 모텔 같은 경우 상권 자체 캐파가 있으니까 1억 원 웬만하면 나온다. 그냥 낡은 거에서 새 거를 만들었을 때 이 정도면 얼마가 나오는 세팅이 된다. 이게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상권에서는 7천, 8천 정도 나온다.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가끔 이제 대실이 엄청 잘 돌아가서 9천을 찍을 때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좀 더 좋은 기술들이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텔 호텔 창업 운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언제든지 뛰어드셔도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저의 수강생들과 제가 매수했던 이 물건들 왜 여기만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왜 의정부 안 할까요? 양주 왜 안 들어갈까요? 네, 이유가 있죠. 그 구조 세팅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어느 동네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수할 정도면 알고 보면 다 망한 모텔이에요. 다 망한 모텔이에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더 이상 몸이 못 버티셔서 다 던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금리 인하가 되다 보니까 점점 가격을 안 낮추시는 거죠.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고치면 돈 버는 안정된 자산이 됩니다. 그 방법 저와 함께 배우시길 바라고요. 저와 함께 돈 버는 길을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들 들려드릴게요. 저는 황금우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